네, 오늘코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올 한 해 정말 칼바람이 부는 증시입니다. 이 미국 S&P 500 지수 기준으로 연도별의 등락률인데요. 2008년 이후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초 대비했을 때 S&P 500 지수는 19.8%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로 처음 보는 이 낙폭이고요. 1957년부터 계산을 하면 네 번째 낙폭입니다. 그런데 찬찬히 자료를 살펴보시면 2년 연속, 2년 이상 하락했던 경우는 두 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석유 파동 당시 1973년, 1974년 2년 연속 하락이었고요. 닷컴 버블 붕괴 당시 2000년, 2001년, 2002년 3년 연속 하락이었습니다. 이걸 제외하고 나면 한 해 빠지면 그 다음 해는 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내년에는 이 확률상 높은 구도가 나타나면서 상승세를 부디 시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간밤 매서운 바람은 어쩔 수 없이 또 나왔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낙폭이 크게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2% 넘는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뚜렷한 하락 이유는 해석되진 않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의심된다고 하는 부분은 GDP에 대한 반응입니다. 미국 경제는 정말 탄탄해도 너무 탄탄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3분기 GDP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GDP 이때 영국도 같이 발표했는데 영국은 마이너스였거든요. 여기는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인플레이션 하락해 하향 안전화가 되려면 갈 길이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 이렇게 시장은 맞고 경기도 좋으니 연준은 더 강하게 금리 인상, 긴축을 하겠구나로 해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세게 금리 인상을 하면 글로벌적으로 경기 침체가 좀 더 깊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이렇게 해석이 됐죠. 자세한 수치 보겠습니다. 두 개 분기 미국은 역성장이었죠. 1분기에 마이너스 1.6%, 2분기 마이너스 0.6%, 이번에 3분기 3.2%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미국은 GDP 한 개 분기를 세 차례에 거쳐서 발표를 하죠. 헤드라인, 잠정치, 이 확정치가 이게 발표가 됐는데요. 점점 발표할수록 이게 또 높아집니다. 정말 미국은 강하구나,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실업성 청구 건수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게 나왔습니다. 실업자가 적게 나오고 있구나, 고용 탄탄하구나를 확인을 했고, 경제는 잘 버텨주는구나, 정말 강하다, 이 조합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더 세게 나올 거라는 우려감으로 일단은 시장은 해석했는데, 사실 주변 지표의 반응 보면 그 논리의 설득력이 다소 떨어지긴 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0.2%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고요. 국채금리 보시면 통화정책 가장 민감하게 반영이 된다는 이념을 보시면 0.67%포인트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거의 이제 미동이 없는 분위기 감지해 볼 수 있고요. CME 페드워치 툴 캡처를 해왔는데, 내년 2월 FOMC의 전망치죠. 베팅치인데 그 전날에 25bp 베이비 스텝에 대한 포지션이 72%였다면 이번에 이거 발표하고 나서 67%로 떨어졌습니다만 큰 변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50bp 베팅도 27.9%에서 33% 약간 올라간 정도였습니다. 시장 특히 나스닥 지수가 2% 하락할 정도, 발작할 수준 정도는 아니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역시나 의심의 포인트로 맞춰볼 수 있는 건 세금 이슈입니다. 미국도 세금 이슈가 연말에 있다라는 점 지난 22일 당잠사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우리나라랑 좀 다른 개념인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지만 손실이 있는 곳은 절세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세법상 단기 자본 손실에 과세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일종의 절세를 노릴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하락 종목이 있다면 매도를 해서 이익분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본 손실 수확인데요. 확실히 시장이 막 강하고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면 당연히 하락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팔 종목조차 없겠죠. 보통 이렇게 상승 사이클 때는 12월 때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부침을 겪어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있다, 팔 수 있다라는 논리가 통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이제 부진할 때 12월에 낙폭이 조금 더 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꼭 맞지는 않지만 이런 논리도 한켠에는 수급 이슈로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 이슈도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오늘 오후 한 6시 정도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땅땅땅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합의됐던 내용을 보시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이거는 그래도 시장 긍정적인 포인트인데 주식 양도세는 현행대로 대주주 기준 요건 현행대로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내용이라기보다 기관에서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차치하고 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부분인데 대주주 요건이죠. 여기 이제 대주주가 양도세를 매기게 되는 거니까요. 기준이 10억 원인데 사실은 그동안 시장에서 뭐 기대를 했던 부분은 야당에서 100억 원 정도 늘릴 거라는 게 당초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제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로 합의되지 않을까라는 게 그 중간 단계였고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20억 혹은 30억 정도까지는 열어주겠지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20억 원, 30억 원 정도 룸이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안 팔고 대기했던 매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출하되는지 여부가 3거래일 남았습니다.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어제 종가 기준으로 352조 원. 정확히는 352조 8,1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10억 원이라고 하면 0.000283.5%의 지분율입니다. 이걸 갖게 되면 대주주에 포함이 돼서 이 이상으로 가면 세금이 한 20에서 30% 부과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제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이 나올 가능성, 이게 이제 매해 반복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어떨지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걱정했던 포인트는 이거죠. 인당 부과가 아니라 가족 합산이라는 게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남편, 아내, 자식들, 손주까지 다 포함한 그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장의 반응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3거래일 동안의 반응 수급상 어떻게 나오는지는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다시 이제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갈까 합니다. 지난 20일 당잠사 화면인데요. 자산 사이클 기본 가전 삼성증권에서 내놨습니다. 지금 어찌되었든 세금 이슈 등을 포함해서 올해에는 수급 데이터에 좌지우지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큰 그림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삼성증권에서는 확장을 지난 이제 둔화 국면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 이것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나서 인플레이션 고점을 확인하고 시장금리 고점을 지나서 수축 국면,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라는 이야기고요. 경기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기준금리 인하에 논의가 들어가는 리플레이션 시점, 내년 하반기 혹은 그 후년 이 회복 국면이라고 봤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주식이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현재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의 경로 발표된 수치 그리고 경기 전망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깔고 본 내용이기 때문에 흐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외생 변수가 또 나오게 된다면 이 기본 가정은 바뀌게 되겠죠. 자, 간밤 미증시에서 특징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반도체 하락과 자동차의 하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이슈인데 어제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개장 전에 미증시 마감 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뭐 역시나 이익단이 부진했고 직원 10% 감원하고 상여금도 중단한다는 허리띠 졸라매는 전략. 그래서 반도체 업계가 참 힘들구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알았던 내용이죠. 뭐 예상했던 것보다 이익단이 더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우리 시장은 사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래도 악재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제 반도체 주식 괜찮았거든요. 근데 간밤 이것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시장에서 불거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4% 넘게 빠졌고 마이크론도 3.44%,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이 대형주보다 적은
반도체 장비주의 낙폭이 컸다라는 점은 걱정이 됩니다.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이제 명품이라고 통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어서 테슬라가 가격을 계속 올리더라도 이제 더 살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콧대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수요가 부진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역대급 할인을 진행할까라는 이 우려감이 계속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간밤 장중에 10%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종가 상황으로는 9% 가까운 낙폭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52주 신저가인데 사실은 이 테슬라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2차 전지 배터리가에 같이 눌리는 모습입니다. 어찌되었던 이 업황에 대한 우려감, 이 완성차도 안 팔린다, 중고차도 안 팔린다, 이런 우려감은 지속적으로 이 펀더멘털을 억누르는 요인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는 조금 더 낙폭에 대해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건 마진콜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빚내서 투자를 하면 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면 또 채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이제 팔리는 로스컷을 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지게 되면 또 물량이 더 출회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급적으로 계속 따져보셔야겠고요. 특징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증시 안에서 그 전날에 나이키, 페덱스가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나이키는 예상보다 31% 웃돈 실적, 페덱스는 13% 웃돈 실적.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너무 크게 공포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논리였는데 하루 만에 꺾였습니다. 카맥스가 그걸 다 짓누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고차 쪽 수요 둔화로 실적 부진하게 나왔는데 실적 정말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원래 64센트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봤는데 반토막도 안 되죠. 24센트 발표를 하면서 이 주가뿐만이 아니라 완성차도 그러면 안 좋겠지 하면서 일제히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밈주식의 성격도 가지고 있긴 한데 극장 체인 기업이죠. AMC 엔터 7% 넘는 조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월트 디즈니와 함께 좀 부진한 모습이고 그동안 약세의 원인은 아바타 2 초반 흥행 부진 평가였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증자를 좀 발표했다. 이 정도 그냥 개별 이슈가 있다는 정도 체크해 드립니다. 이날 종목별 반응을 보시면 한 가지 뚜렷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위험자산 성격이 더 강한 쪽은 피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두드러졌습니다. 밈주식 섹터로 봤을 때 4%, 5% 가까운 낙폭이었고요. 메타버스 테마 이 안에 게임주도 포함이 될 텐데 4% 가까운 테마 하락률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그 맞은편에 있는 게 상대적으로 좀 방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음식료, 바이오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 음식료가 상승을 했고 바이오도 낙폭이 적었습니다. 이제 지수 대비했을 때 선방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의류 쪽은 그 전날에 나이키의 호실적으로 올랐었던 게 나름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제 포브스에서 이런 보고서를 올려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AI 업계 8가지 예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챗봇이라는 테마가 우리나라에도 새롭게 편성이 된 모습이죠. 근데 하루짜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오르고 예전에도 오르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단순 테마가 아닐 가능성이 여기에 좀 담겨져 있긴 한데요. 챗봇이라는 그 채팅을 하는데 인공지능으로 대답을 좀 매끄럽게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아직은 이게 완성 버전은 아닙니다. 내년에 4.0 버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이제 비로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개인 비서의 역할을 하는 챗봇이라는 이야기인데 다만 미증시 대비했을 때 연관돼 있는 종목들 우리나라는 좀 찾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단순 수급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들 쭉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만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